행정사가 풀어내는 행정이야기, 거루행정사 이경배입니다. 행정사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첫째, 부동산 시세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둘째, 종전의 관례, 셋째, 공인중개사 발급 부동산 시세 확인서 관련 사건, 넷째, 부동산 시세 확인서 관련 대법원 판례, 다섯째, 행정사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근거, 여섯째,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일곱째,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견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세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첫째, 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둘째, 법원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등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셋째, 보증보험, 대리점 담보 능력 파악, 경공매 입찰, 비자, 보육료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의 경우입니다. 종전까지 관례는 법원 등에서 보정명령을 하면서 가압류할 부동산 시세 소명 자료로 국민은행 시세 자료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가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에서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감정평가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감정평가 기법을 활용한 시세 확인서 발급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 유죄 판결을 2019년 1월 31일 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감정평가 기법을 활용하였고, 둘째, 대가를 수수하고 소송 참고용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셋째, 시세 확인서 발급 업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넷째, 계속적으로 반복할 의사 등을 판단하여 위반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판결 내용이 공지되면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행정사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가능 근거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의 업무에 있어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제1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2호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제5호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제6호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제7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제2호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7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이 행정사가 사실조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법 시행령에서도 행정사는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사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감정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영할 사항은 공시된 가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즉,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을 반영하고 지역의 시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KB 부동산 시세,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고 실제 거래 사례를 반영해야 합니다. 밸류맵 등을 활용하여 대당 부동산이나 주변 부동산의 최근 거래 사례를 반영합니다. 이 정도만 종합적으로 정리하여도 법원 등에서 충분히 활용되는 부동산 시세 확인서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는 감정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감정평가 형태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형태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가 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사례입니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7호 서식 사실확인 증명서 서식을 활용합니다. 신청인을 정확히 기재하고 사실확인 내용은 내용이 많으므로 별첨으로 하고 용도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행정사무소 명칭을 기재하고 사무소 직인을 날인한 후 행정사 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음은 첨부되는 부동산 시세 확인서 내용입니다. 정형화된 서식은 아니고 제가 사용한 서식의 내용은 현장 상황에 맞게 각색한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 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평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시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공시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조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의견과 종합 의견은 행정사가 적이 판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조사자 아래는 행정사무소 등록번호와 행정사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저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중개사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명시하고 가급적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함께 하였습니다. 본 강좌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